42과에서 배울 내용은 매우, 대단히, 너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정도 부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헌, 헌. 이 단어는 한국어 도금은 흔자입니다. 매우, 대단히, 몹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러한 정도 부사는 수식을 할 형용사 바로 앞에 놔줍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风景很好看风景很好看风景 풍경, 경치가 好看 멋있다, 예쁘다 라는 뜻인데 이 好看 앞에 헌을 붙여줌으로써 대단히, 매우, 몹시 멋있다, 예쁘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非常, 非常 한국어 도금으로는 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이란 단어를 상, 늘 그러하다, 항상 그러하다, 그런데 비, 아니다. 즉 항상 그러한 것이 아닌 비상의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이란 의미 외에도 대단히, 몹시, 매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대단하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죠. 我非常开心我非常开心 나는 대단히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 짠, 짠. 이 짠은 참되다, 맞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부사로 쓰여서 진짜로, 정말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문 보시죠. 那个人真好那个人真好저 사람은 진짜 좋아, 정말로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好, 好. 이미 우리는 앞에서 好는 좋다, 또 인사나 건강 상태를 물을 때 건강하다, 안녕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好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이때는 앞에서 배웠던 헌, 非常, 쩐과 마찬가지로 매우, 참말로, 몹시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 보시죠. 今天好冷今天好冷 오늘 몹시 춥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하오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정도 부사인데 하오는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좋다라는 뜻으로 배웠었죠. 따라서 정말 좋다를 하오하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세요. 예문 2번 보시겠습니다. 好久不见好久不见好久 아주 오랫동안 不见 보지 못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에이 好久不见好久不见 와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 야, 우리 정말 못 본 지 오래됐지? 好久不见 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오는 바로 뒤에 지를 놔줌으로써 따라 읽어보시죠. 하오지, 하오지 꽤 많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附近有好几个银行附近有好几个银行 부근에는 꽤 많은 은행들이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사 大学下了好几天大学下了好几天 큰 눈이 며칠이나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살펴보실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타이, 타이. 이 타이는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클 태자인데 정도 부사로 쓰일 때는 너무나 라는 의미를 지녔죠. 사실 이 타이는 앞에서 배웠던 헌, 非常, 真, 好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이는 너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에만 쓰여요. 하지만 요새는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도 되기 때문에 함께 거론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타이는 습관적으로 뒤에 르를 놔준다고 했었죠. 이 르는 과거형과는 상관이 없는, 즉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붙여주는 형태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예문 1 보시겠습니다. 今天太热了今天太热了 오늘은 너무 더워요. 예문 2太棒了太棒了 먼저 여기에서 단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빵, 빵. 이 빵은 막대기, 몽둥이, 봉자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빵이란 단어를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好棒, 빵, 좋아. 바로 好와 같은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빵, 막대기, 몽둥이가 좋다라는 의미로까지 파생된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 빵이라는 단어에 원래 좋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하던 나라죠. 바로 그 만주어에 빵이 좋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떠한 서적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빵이 好, 좋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 했습니다. 一级棒, 一级棒, 2지 1급 아주 좋은 거죠. 빵, 막대기다. 1급 막대기다. 아주 좋은 몽둥이다. 이거는 한자와는 상관이 없는, 즉 외래어를 소리로 번역한 음역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이지빵은 90년대 이미 타이완, 대만에서는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저는 타이완에서 95년, 96년을 보냈는데 이때 타이완은 이미 이지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97년에
중국 대륙 티엔진, 천진과 베이징 북경에 있을 때는 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해서 대륙에서는 아직 빵이란 단어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란 얘기입니다. 타이완은 중국 대륙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나라예요. 따라서 6, 70년대 급격히 일본의 문화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일본어의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놓는 현상까지 생겼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따라서 이지빵은 사실상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음역한 단어란 얘기입니다. 아주 좋아. 일본어. 이지방. 바로 그 이지방을 중국어로 음역한 게 이지빵이에요. 따라서 당시 이미 타이완에서는 이지빵 하면은 일본어 이지방의 의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지를 자연스럽게 생략하게 된 거죠. 그냥 빵이라는 단어로도 이지빵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중국 대륙으로까지 널리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빵 자체가 이미 하오의 의미를 지니므로 타이 빵러 하면은 너무 좋아, 너무 잘 됐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뒤에 르가 온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타이, 르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팅, 팅. 이 팅은 한국어로 도금하면 정자죠. 바로 빼어날 정자입니다. 빼어나다, 뛰어나다, 월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형용사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부사, 정도부사로서 대단히, 매우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예문 보시죠. 校园挺大校园挺大校园 교원 즉 교원은 학교의 정원이니까 면적을 뜻하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캠퍼스로 번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캠퍼스가 상당히 크다, 대단히 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7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极乐极乐 지는 극자죠. 극은 끝단을 뜻합니다. 따라서 끝단까지 올랐다는 얘기니까 대단히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파생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뒤에 르를 줘야 하는데 이 르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즉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붙여준 경우가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타이, 르와 같은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러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다른 정도 부사와는 달리 먼저 수식해야 할 형용사를 앞에 놔주고 지러의 형태로 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정도 부사들은 먼저 정도 부사를 놓고 수식할 형용사를 놨죠. 반면에 이 표현은 형용사를 먼저 놓고 지러라고 써줘야 한다는 것에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好极了 好极了 너무 좋아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기왕 르의 용법이 나왔으니 이제 앞에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르 용법 1 부분에 이어 여기서 르 용법의 두 번째 파트도 함께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동사가
두 개일 때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동사를 행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하겠죠. 그러면 두 동사의 동작을 시간적으로 나눈다면 앞동사가 먼저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일 땐 먼저 앞동사에 르를 붙여주고 뒷동사는 붙여주지 않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문 1 보시겠습니다. 咱们吃了饭再看电影吧。咱们吃了饭再看电影吧. 우리 밥을 먹고 다시 영화를 보자. 먼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런 후에 영화를 보는 거니까 밥 먹는 게 먼저 나오죠. 영화를 보는 시점에서 봤을 땐 밥 먹는 건 이미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吃了饭이라고 먼저 표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따라 읽어봅니다. 电影 절대 电影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중국어에는 여는 법칙이 없습니다. 앞발음과 뒷발음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电影 잉은 그림자 영자죠. 그런데 전기의 힘으로 그림자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그림자 연극이 있었죠. 따라서 그림자 연극인데 그거를 전기로 한다라고 해서 영화라고 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전체가 과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동사에 르를 붙여줘야겠죠. 왜? 동사가 두 개일 땐 먼저 행한 거에 르를 붙여줘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동사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 문장 맨 마지막에 르를 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두 번째 쓰이는 르는 상황이 변했다, 즉 변화를 나타내는 르의 용법이 된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他唱了一首歌就回宿舍了。他唱了一首歌就回宿舍了. 그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곧 기숙사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불렀고 기숙사로 돌아갔다. 동사가 두 개니까 먼저 앞에 오는 동사 불렀다에 르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回宿舍르를 써줬으니 이것은 상황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원래는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았다가 이제 기숙사에 돌아간 거죠.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르를 놔줬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기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처럼宿舍 두 글자로만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가 두 개인 경우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달리 하나의 연결된 동작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주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만 르를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예문 3 보시겠습니다. 我去图书馆借了3本书。我去图书馆借了3本书. 나는 도서관에 가서 3권의 책을 빌렸답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가다 그리고 나서 빌렸다죠.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경우라면
去了 그리고 借가 돼야 할 텐데 사실상 이 문장에서는 去 도서관에 가는 것과 借 책을 빌리는 것을 분리된 동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빌리기 위해서죠. 즉 가는 것과 빌리는 것이 연결된 동작이기 때문에 이때는 궁극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만 르를 붙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我去图书馆借了3本书我去图书馆借了3本书 아울러 부정사가 함께 올 경우 이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단히 뭐뭐하다, 很, 非常, 真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뿌를 놔주면은 대단히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这个东西很不好这个东西很不好이 물건은 不好 좋지 않은데 很不好 아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很不非常不真不이 어순을 바꿔서 不很不非常不真이라고는 쓰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구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很不非常不真不는 되지만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不很不非常不真이 아니라 바로 이 표현으로 다 바꿔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 읽습니다. 不太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太 역시 부정사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太不 너무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你太不小心了你太不小心了넌 너무 조심성이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타이는 뿌를 놔주면 너무 뭐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반대로 뿌를 타이 앞에 놔주면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 읽습니다. 不太 예문 보시죠. 颜色不太清楚颜色不太清楚 색깔이 그다지 청초, 즉 선명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很, 非常, 真, 그리고 太는 너무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바로 뒤에 뿌를 놔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분 부정을 뜻하는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로 쓸 때는 不很, 不非常, 不真이라고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모두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따라 읽어봅니다. 不太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2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릴게요.